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주거비, 렌트비, 식비, 교통비 진짜 눈만 뜨면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아니, 잠자고 있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식 못하고 티가 나지 않게 나가는 지출도 많죠. 바로 세금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급여를 받으면 많게는 몇십 퍼센트의 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떼어갑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증여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족끼리는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과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족 간 대출과 증여세 관계 사례입니다. 지난해 3월 직장인 정민우 씨는 이른바 가족 찬스를 총동원해 아버지께 총 3차례 걸쳐서 총 4억 원을 빌려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2억 원은 무이자로 빌렸고 나머지 2억 원은 연 2% 이자율에 5년 뒤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차용증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으니 증여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얼마 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자를 냈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민우 씨 사례를 보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 920만 원의 이자 혜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 2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 4.6% 대비 차액 2.6%인 520만 원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민우 씨는 총 1,44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았고 연 1,000만 원 초과분 44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것입니다.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괜찮다는 말 진짜일까요? 많은 분들이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간 절세 한도를 고려한 이야기일 뿐 1년 내 동일한 거래로 묶이면 전체를 합산해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째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존 대출이 해를 넘기며 이어갈 때마다 매년 새 대출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이자, 증여재산 금액인 연간 1,000만 할인 한도가 그해 새로 체결한 대출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를 이어가는 기존 계약건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쪼개기 차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차용증 작성, 정기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1년 내 여러 차례 빌릴 경우 합산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민우 씨처럼 1년에 걸쳐 나눠 빌린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가족 간 거래라도 이자 지급이 없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여러 차례 빌릴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정민우 씨처럼 1년에 걸쳐 1억 원씩 나눠 빌린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가 추가됩니다. 가족 간 대출 내역을 보시면 3월과 6월 계약건은 1억 원씩 무이자로 대출받았으니 이자 증여재산 금액은 각각 460만 원씩 산출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출로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대출 기간 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출 시점 즉시 금전 대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작년 7월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연이자 2% 조건의 경우 적정이자율 4.6%에서 2% 대출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계산해 520만 원이 나옵니다. 총합계는 1,440만 원으로 1년치 증여이익 합이 1,000만 원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입 거래인 7월 건을 최종 증여일 기준으로 삼아 1,440만 원의 증여 재산 금액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서 과세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정민우 씨에게 빌려준 2억 원에 대해 연 2% 이자율로 이자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이자 소득도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 아버지가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25%, 지방소득세율 포함 시 27.5%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증여세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일 일당 0.02%까지 물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자율을 적정 수준 4.6%로 설정하세요.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기일을 명확히 하세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여러 차례 빌릴 경우 1년 내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증여세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말만 믿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준수, 정기적 이자, 지급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